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화가 치열한 사주의 예를 들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은 여기도 화가 있고요. 여기도 화가 있고요. 그쵸? 여기 지장간 속에도 다 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묘수랍도 화작용으로 변하고요. 오수랍도 화작용으로 변하고요. 또 오수랍도 화작용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화에 의해서 극을 받는 이 경금, 얘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 경금이 술을 생하면서 나 좀 살려줘 하고 임수에게 매달려요. 술을 생하면서 불 좀 제발 꺼줘 그러고 부탁했더니 기껏 금생술 해줬더니 이 임수가 딴 맘을 먹었죠. 딴 맘을 먹어서 정의마음으로 변해버렸네요. 정의마음으로 해서 변하는 성분은 목이겠죠. 목이라는 거는 결국 화의 땔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목과 화가 엄청 발달해서 화가 엄청 치열해진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이 경금. 간목에게 있어서는 관이면 자식이거나 남자에게 자식이거나 직업이거나 책임감, 이타심, 그죠? 참을성,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 이분은 이 경금의 피해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결국 한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고요. 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자식도 굉장히 관다신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자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이타심 같은 거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 금도 이제 너무 치열한 화에 의해서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수한테 가서 담금질을 하기는 했는데 얘는 또 얘한테 고마워하고 마음을 받고 너의 마음을 알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화를 더 치열하게 만들어서 금을 더 힘들게 한 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인성도 봐봐요. 인성도 결국에는 여기서는 생을 받긴 했지만 지금 정의마음을 해서 목을 만들어서 목으로 설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를 극한이라고 이 임수도 너무 설기가 심하고 이 임수도 다 그 고갈이 돼버릴 수 있는 물이 화에 의해서 다 증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도 생기겠죠. 그러므로 이 인성 문제도 생길 거예요. 인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사람의 품성, 품격, 공부, 엄마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개인마다 다르게 쓰겠지만 인성의 문제는 일단은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허약하시거나 자라면서 어머님의 큰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랐을 가능성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에도 관심이 없겠죠? 정의마블 해내니라고 인성이 인성으로서의 작용을 안 했어요.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거 수는 또 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성분이에요. 꾸준하게 엉덩이를 붙이는 성분인데 수가 다 증발이 돼버렸기 때문에 앉아서 뭔가 꾸준하게 매진해서 공부해서 본인의 전문 지식을 쌓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로 흘렀겠지요. 그러면 결국 이분은 지금
직업도 불안정하고요. 그렇다고 공부 성분도 너무 약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그 3D 업종이라고 모두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토의 모습을 보면은 이 토는 부인이잖아요. 쟤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자에게는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지금 남자세요. 이분은 남자시니까 부인과 돈일 거예요. 근데 간목이 뿌리내리기에 이 신금 속 술토 속에 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막 그 자갈이 박혀 있는 땅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결국 이 부인, 제인, 이 땅, 부인에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터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걸 봐서는 부부 사이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남편은 부인에게 의지를 하고 싶은데 부인은 이 신금으로 남편을 탁탁 쳐내네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부인도 힘들고, 그쵸? 부인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부인은 또 묘수랍으로 해서 원래는 토성분이었는데 지금 화로 변했어요. 부인이 화로 변했다는 거는 부인의 성질을 잃었다는 거죠. 부인이 오히려 식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약간 부인의 기능을 좀 못하는 상태로 변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술토는 지금 정화한테도 힘을 받고 화생토, 그쵸? 계속 지금 화생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토는 부인은 인성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인성이 발달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남편분에 비해서 인품도 괜찮고 좀 배움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술토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야 되는 토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토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해자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술토는 이 화기를 걷어들여야 되는 토인데 화기를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토니까 이 토도 토 입장에서도 고역스러운 거죠. 자기는 가을과 겨울을 이어줘야 되는 이제 추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기가 와서 술토 본연의 임무에 지금 충실하지 못한 거죠. 술토쯤이면 이제는 추운 계절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기는 그냥 가둬 넣어버려야 되는 그런 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병화가 있었다면 병화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사화가 있었다면 사화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는 축토에 들어가요. 여기 오화도 마찬가지로 축토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술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술토는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토이기 때문에 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관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자식 자리에 관이 있네요. 그러면 남편이 지금 시지에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뭔가 그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고 부인도 돌봐주고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부인이 남편을 자식처럼 케어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위치로 볼 수도 있답니다. 자식 자리에 있는 관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조금 철부지, 철이 좀 늦게 드는 자식,
그래서 이 부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남편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부인 입장에서는 여기도 관이네요. 그쵸? 관이 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양인이죠. 이 남편은 양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이 뿌리인데요. 갑의 뿌리인 묘목이 성질이 또 변했어요. 뿌리로 있어야 될 묘목이 묘수라고 해서 화기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도 사실은 제대로 된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질이 변한 뿌리예요. 그러면 진정한 뿌리 역할을 못해요. 얘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묘수랍을 하기 위한 묘목으로 변하는 거지요. 문제가 좀 많아 보이긴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재성이고요.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쵸? 여기도 간성이고 그쵸? 여기는 편관이네요. 특히나 뭐 아니네. 여기가 정관이고 여기가 편관이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도 비겁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 입장에서는 토생금 여기가 식신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부인은 식신생제도 해야 되고 식신제살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입장에서는 여기는 인성이니까 제극 아니군요. 예.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인성이고요. 그러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관성, 인성, 관인생도 되고 그 다음에 살인생도 되고 그 다음에 제극인도 되고 그 다음 식신생제도 되고 그쵸? 굉장히 바쁜 그 다음에 예 부인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권은 이 부인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재생살, 재생관, 재극인, 식신생제를 다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을 볼게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일단은 화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화기를 시켜주는 수나 금이 용신이 될 수가 있어요. 수나 금이 용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금운에는 좋아지겠죠? 수금운에 좋아지면은 여기 수금 그러니까 뭐가 신유술 여기가 하나가 빠졌네요. 갑을 병술 여기가 병술이군요. 네, 빠졌어요. 일단 신유술 대운에는 좋겠죠. 금이 와서 이 뜨거운 화기가 할 일을 찾았어요. 뜨거운 이 화기가 할 일이 없다가 금을 익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할 일을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고요. 천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갑을목이 떴어요. 경쟁해야 되는 구도긴 하죠. 동료들과 함께 힘을 맞대서 서로 윈윈하면 좋겠죠. 경쟁해서 윈윈해야지 서로 깎아내려서 경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병술 때는 병화가 일단은 간목이 병화를 보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미 화기가 너무 치열한 관계로 뭐 아주 좋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천간에는 사실상 화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병술.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으로 가면은 다시 수기로 흐르죠. 그러면은 이때는 사람이 좀 이제 차분해지고 조금 어른스러워지고
좀 생각이라는 것도 좀 생길 수 있는 시점이 돼요. 그리고 이 많은 화기에서 이 경금을 구해낼 수 있겠지요. 경금을 구해내서 결국에는 식신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지요. 식신은 자기 밥그릇도 되고요. 자기의 전문 기술도 됐을 거예요. 이때는 경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해자축이 대운에는. 이때부터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정화 같은 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무토가 정임합을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무토는 지금 관에게 있어서는 재죠.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충해서 정임합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토. 기토는 갑기 합이 되네요. 그때 되면은 이제 부인이 모든 가권을 잡겠죠. 부인 위주로 돌아가겠죠. 모든 게. 이때부터는 남편이 꼼짝 못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축술형이 일어나서 좀 그 내막은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인묘목이 또 오죠. 이 인묘목은 도움이 안 되죠? 화기에다가 지금 불쏘시개를 더 넣는 거니까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말년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경금, 신금, 식신이 왔는데 결국 인묘목이 여기 화기에 던져져서 화가 치열해져서 이 경신금, 식상이 극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때는 건강 문제가 많이 염려되는 때가 되겠어요. 그쵸? 식신이 타격이 너무 심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잠깐 상식으로 우리 계속 12신사를 하고 있었죠? 12신사 아래에 3개씩 쪼개가지고 2번을 했어요. 오늘도 3개를 할 거예요. 총 12개지요. 그러면은 오늘까지 하면 9개를 하는 게 된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냥 병인일주를 기준으로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병인일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병인일주면은 이 인호술, 일지에 가진 인호술 아니면 월지도 연지도 해당돼요. 연지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일지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둘 다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개인의 주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일지 위주로도 많이 본답니다. 인호술 상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한가운데가 장성살이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어제 오미, 그 다음 미까지 갔어요. 미는 이제 반할살. 이제 말한장에서 이제 내려와서 편안하게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태역장군으로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미까지 했으니까 이제 신유술. 가을이 되겠죠? 신유술, 가을 대운이네요. 네. 신은 인신사회 중에 역마살, 그쵸? 인신사회 중에 역마살에 해당돼요. 인신사회 모두를 역마살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깊이 따져보면은 이 일지나 월지 기준으로 이렇게 신이 와야지 역마살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신사회를 역마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삼합운동의 첫 번째 글자,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역마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역마살은 그야말로 활동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성향도 있고요. 그 다음 인생에서 보면은 이 신시기, 그러니까 신시기나 아니면은 신이 뭐 월지에 있다면 그 시기에 굉장히 활동적인 시기를 보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역마살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가만히 못 있고 좀 돌아다니는 그런
성향이 많지요. 그리고 역마살은 뭐든지 시작하는 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처음이 참 좋아요. 마인드 자체가 잘 될 거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마살은 또 사람이 좀 순수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하도 돌아다니는 살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쵸? 유동성이 너무 심해요. 안정성은 많이 불안해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바빠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혼자 부산을 떠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역마살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주해 보여요, 상당히 사람이. 예. 근데 할 거에 분주하면은 좋게 쓰이는 거고, 그냥 정말,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분들은 좀 애쓴다는 느낌이 좀 들고, 에너지를 올바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금은 육회살이에요. 육회살이라는 거는 6개의 해로움, 6개의 해로움을 가진 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침잠의 시기예요. 6가지 살이 다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잠의 시기고, 사람이 침잠에 있는 시기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질병 같은 거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질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침잠에 빠지게 되죠. 아니면은 또 관제구설 같은 거, 관제구설을 당하면 사람이 소심해져서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 대신에 육회살의 가장 큰 장점은, 육회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신답니다. 6가지 해를 맞은 살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분들이 육회살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토. 이거는 제 마지막 화개살. 화려함을 다 덮어버리는 살이에요. 그래서 12운성에서 보면 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화려함을 다 덮고 묘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 화개살의 특징은 반복적인 반복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연출될 상황이 많거든요. 반복적인 성향을 갖다 보니까 이 화개살을 가지고 계시면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실 만한 그런 경지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있잖아요. 그 도자기공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개를 만들어도 99개를 깨고 1개만 살리는, 딱 그런 어떤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주 대가가, 그 분야에서는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살로 작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덮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많이 단절이 돼요. 그래서 화개살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아주 내 삶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었던 사람들도 대운이나 세운이나 아니면은 뭐 연지, 월지, 뭐 일지 그 시기에 굉장히 과거와 단절돼서 계속 연락을 잘하고 지내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많이 끊기고요. 그러면서 이 화개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은 행복하고 재밌기는 하지만 혼자 조용히 생각할 사색의 시간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화개살은 모든 걸 덮고 정신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모든 걸 조심하고 수성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수성이라는 건 결국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고, 네, 모든 걸 자제하고, 네, 인내심을 좀 발휘하고, 모든 걸 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